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떠난 아내를 가슴에 묻고 멈춰버린 시간 속을 고행하듯 걷다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따뜻한 온기 앞에서 차마 웃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성민이라 부르겠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 올해로 딱 5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출근했던 아내는 퇴근길에 일어난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나누지 못한 너무나도 잔인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내가 없는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옷장의 옷도 화장대의 화장품도 칫솔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긴 여행을 떠난 것처럼 언젠가 문을 열고 나 왔어 하며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시계는 아내가 떠난 5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주말이면 홀로 등산을 가거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안부를 물으면 제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비참했고 혹여나 농담에 섞여 웃음이라도 터져나오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 제 자신을 혐오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내는 저렇게 억울하게 차가운 곳에 있는데 내가 감히 밥을 넘기고 웃어?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듯 저는 철저하게 무채색의 외로운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1년 전 도서관 봉사활동 모임에서였습니다. 같은 조가 되어 책을 정리하고 독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목소리가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아이를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였을까요?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눈빛의 그늘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연히 둘이서 저녁을 먹게 된 날, 저는 저도 모르게 5년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냅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참 많이 아팠겠네요.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알아준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따로 만나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났고 주말이면 같이 외곽으로 나가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옷깃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주며 활짝 웃었을 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그 사람의 이름이 뜨면 반가웠고 다음 약속 날짜가 기다려졌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입어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독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사람과 즐겁게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컴컴한 거실 벽에 걸려있는 아내의 환한 영정사진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좋아져서 가슴이 뛰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징그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저를 원망하듯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렇게 사진 속에서 5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서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웃고 설레고 밥을 떠먹여주고 향수를 뿌렸구나.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오래오래 오열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울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미쳤었다고 수백 번을 빌었습니다. 사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남들은 새 출발이라고 축하해 줄지 몰라도 저에게 그것은 끔찍한 죄책감이자 형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도망치듯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집 앞 골목 어귀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망가려 했지만 그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민 씨, 왜 피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 겪어본 일이니까요. 남편 보내고 처음 다른 사람 보고 웃었을 때 제가 미친년 같아서 며칠을 알아누웠으니까요. 그런데 성민 씨, 먼저 간 사람들은요, 남은 우리가 평생 우울하고 비참하게 늙어 죽기를 바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내분도 성민 씨가 다시 따뜻한 밥 먹고 누군가와 기대어 덜 외롭게 살아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남겨진 사람의 몫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제 자신을 가둬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덜 아파해도 될까? 조금은 편안해져도 될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혼자 참 잘 버텼어. 이제 당신도 행복해져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5년 동안 치우지 못했던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고 화장대를 비우며 펑펑 울었지만 그것은 예전 같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애도이자 긴 이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기일이 오면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아내가 좋아했던 꽃을 사들고 수목장에 다녀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저 자신을 갉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의 무게를 아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흉터를 보듬으며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온전히 그 맛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요?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그 잔잔한 온기가 이제는 죄스러움이 아니라 깊은 감사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남겨진 이들은 종종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곤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을 배신이라 여기며 슬픔을 훈장처럼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남겨진 우리가 평생 울기만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온 뒤 굳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듯 상실의 겨울을 지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시 봄이 찾아오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성민 씨,
이제 죄책감은 내려놓으시고 찾아온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부디 마음껏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품고 계신 소중한 사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